제가 오늘은 조금 약간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라이브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하고 나서 이거를 녹음을 해서 좀 간단하게 끊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올리겠습니다. 라이브를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자, 구충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한 거예요. 그때 뭐 9월 달인가 뭐 뜨고 나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피하려고 했어요. 왜냐면 어느 정도 너무 유행을 타는 거는 솔직히 진시보다 과장이 더 많고 왜곡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의료 쪽에서 어떤 유행을 타면 그 유행에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어, 의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않아요.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뭐 의사들이 권위제도 때문에 그러냐는 등 아니면 뭐 무슨 우리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. 뭐 제약회사의 돈을 받기 때문에 의사들이 안 한다든지. 자, 제약회사에서 돈 받으면 라이센스 박탈입니다. 미국에서. 한국에서도 요즘 더 이상 돈을 못 받죠.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더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는데 뭐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제약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해결책의 약을 안 맞는다는 등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무리 미리 말을 하더라고 해도 꼭 댓글에 달리게 돼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랬듯이 솔직히 그런 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소기의 경읽기라는 느낌을 들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강의를 해봤자 필요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다가 저희 병원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실제로 두 분은 사가지고 오셨고 뭐 근데 이제 제 말을 조금 더 잘 들으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하는데 뭐 말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겠죠. 뭐 의료 쪽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면 나오면은 이게 왜곡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해도 타 저거 해도 타 만병통치약이 돼버리거든요. 그러면 자 이건 넘어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아무런 의학 지식이 없으신 분이라도 쉽게 그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약이 어떤 거에 개발이 되면 한 개, 두 개, 뭐 세 개 다른 몇 가지 방면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만병통치약이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. 뭐 나중에 세대가 바뀌고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굉장히 좋은 의료 테크놀로지가 발견된다면 뭐 하나를 먹고 모든 병이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게 뭐 앞으로 미래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사회에서 예.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제가 거기 리플에도 왜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일부러 안 하냐 할 수 있는데 뭐 그러길래 그러면 버스를 왜 타고 자동차를 왜 타고 다닐까요? 순간 이동하는 기계 만들어서 순간 이동하면 되잖아. 왜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겠어요? 순간 이동하면 되는데 뭐 비행기 회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이동하는 기계를 안 만드나요?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참 좀 깝깝해요. 그래가지고 팬벤다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. 너무 황당해서. 자, 그거는 그렇고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좀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까지는 팬벤다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.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건강에 좋은 것들. 내가 뭐를 해가지고 내 건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토론을 하는 게 낫죠.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필요한 거 뭐 할 수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암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게 암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모셔널하게 한 상태에서 뭐가 문제냐면 암은 어떻게 고칠 수는 있겠지만 예방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암 걸리는 거예요. 그냥 재수 없으면 내가 의사로서 환자한테 재수라고 말을 하니까 몇 분이 되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신 분이 있어요. 그런데 내가 담배도 안 피고 맨날 운동하고 좋은 일만 하고 좋은 뭐
불의웃도 돋고 이래 살았는데 암 걸릴 수 있잖아. 그거는 나의 운이지. 그건 재주지.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. 그렇죠? 뭐 고기도 안 먹고 야채만 먹고 뭐 산속에서 도만 닦고 있었어도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암 걸릴 수 있잖아요.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암은 예방을 하지 못해요. 몇 가지 빼놓고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예방을 못하는 거니까.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특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뭐 고혈압 관리, 당뇨 관리, 뭐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위주로 간 게 이것들은 자신이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나의 병 치료를 바꿀 수도 있고 내가 먹는 약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.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제가 환자를 보는 이제 포커스가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항상 당뇨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되게 돼 있더라고요. 자, 진호신님 공복 당뇨 수치 낮출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. 공복 당뇨 수치가 135나 나와요. 자기 전에는 115 정도이고요. 자, 자기 전에 115다. 그러면 저녁에 뭐를 먹고 자서 115였는데 135로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115를 잰 시간이 어떤 거예요? 저녁을 먹고 2시간 후에 재신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. 뭐 저녁 먹자마자 115였다면 먹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재고요. 만약에 나는 밥을 먹고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됐는데도 115 정도밖에 안 나온다. 그런데 아침에 135가 나온다고 하면 무엇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공복했는데 그리고 저혈당 빠지고 그런 일도 없었고 인슐린도 안 쓰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아침에 코리솔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코리솔이 반응이 없었으면 뭐 110 정도가 됐을 텐데 코리솔의 반응이 135 아니면 뭐 90이었는데 코리솔의 반응 때문에 135. 제가 코리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. 우리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냥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예전에.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몸에서 혈당을 높여서 그 혈당 높은 걸 가지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가면서부터 또 그런 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만드는 거겠죠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낮추냐? 결과적으로 130으로 낮추려면 운동을 조금 더 하셔보세요. 운동하시면 조금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운동 아니라 식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녁을 먹고 바로 115였다. 나중에 뭐 11시쯤 되니까 뭐 이게 170까지 올라갔다. 뭐 이러면 이제 저녁을 적게 드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.